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연이틀 경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시그널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시장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입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망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올라서 서민들이 아우성인데 그제는 대통령께서 집값 상승세가 안정됐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OECD 경제 성장 전망률 1위를 그 치적을 자랑할 때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에 이어서 경제 성장률도 OECD 1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1위 홍보를 지금 할 때인가요? 애당초 악화일로를 겪던 우리 경제와 호황을 구가고 있던 선진국들과의 차이는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다. 경제와 부동산과 관련된 대통령의 인식과 야당의 비판이 서로 상이한데요. 각자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들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야당이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경제 성장률 1위는 맞습니다. OECD. 앞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역성장이에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마이너스가 워낙 더 깊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OECD가 3.1%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요거를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은 37개 회원국 중 34위로 추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내고 있습니다. 수출도 급감, 재정 적자도 역대 최악인데 왜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야당의 시각인 것 같고요. 반면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집값 상승세의 안정화 경향,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봤던 건 이거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감정원 조사를 토대로 한 거다. 우리 근거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그래프인데요.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변화가 아니에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반대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집값이 오름폭,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상승하느냐의 그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상승률만 따지고 봤을 때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를 청와대에서는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강남 4구에서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누구를 떠나서 네. 대통령과 참모들이든 아니든 야당이든 서로 보고 있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군요. 아니,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값이 얼마 뛰었냐, 요거에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정부 정책은 계속 이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집값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도시의 집값은 다 뛰고 있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암스테르담은 300년 동안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전체가 강남의 아파트값 잡는 걸로 집중을 해버리고 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 안정, 우리 김 박사님 같은 경우 하염없이 서울에 저 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내 집은 왜 없나 이런 슬픔에 잠기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서민들이 지금 40% 이상이 서울에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집중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들이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이 집값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이건 정부 비판이죠. 제 의견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부도 이제 그런 관련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얘기한 그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김병민 박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는 심리예요. 온 국민이 집값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쨌든 시행한 입법 정책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일단 이거를 안심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면 다주택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 물량이 나오면 일정하게 이제 수요 부분에서 약간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도는 좀 생기겠지만 매수 효과 그리고 뭐 패닉바잉이라고 해서 막 사들이려고 하는 영끌해서라도 사야지 이런 건 주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는 있거든요. 좋은 효과예요. 이것을 유지해 나가거나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부 정책 당국자로서는 당연한 거고 대통령의 수보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확정해주고 싶었겠죠. 그거를 반영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돌직구쇼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그 정부의 그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부채와 관련해서 너무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제일 국가부채가 커요. 200%입니다. 그리고 뭐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다 100% 안팎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4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승폭은 상당히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와 관련해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OECD가 평가한 경제 성장률 다시 말해서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지 있는 통계 없는 통계 다 대다가 학자도 아닌데 그걸 쫙 밀어놓고 위험한 징후가 되게 많으니까 조심들 합시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워딩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대통령이 뭐 나쁜 통계나 불안한 징후가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그리고 정부가 다 이것을 알고 조정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심 발언을 위한 국민 신기 보호를 위한 당연한 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웅태 의원님. 예.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정말 간만에 듣기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맞는 얘기고 이 정부 내세울 만한 성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는 뭐 출두출명하게 방역에 성공해서 경제를 덜 타격받았다라는 거고요. 그거 1등 공신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당연히 1등 공신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덜 타격받은 데는 확장 재정, 아니 확장 정도가 아니라 폭증 재정을 통해서 이 디펜스 했던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이 국가 부채 수준, 이거는 기준을 금방 40몇 프로 하는 거는 기준을 외국하고 기준을 다른 기준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외국 기준을 쓰면 대한민국 이제 위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지금 이 주춤주춤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위기 증후가 많아요. 국민들한테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냉정하게 인정하는 대통령이 사실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느끼는 위기에 대해서 위기로 느끼는 이런 느낌을 줘야지 대통령은 정말 딴 얘기하고 있구나. 이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주는 게 오히려 안심시키는 효과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의원님의 서로 다른 견해도 들어봤습니다.